보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와 최진웅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들? 반갑습니다. 예. 자, 섹터 레드앤블루가 항상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또 항상 시장 이야기는 구해줘 다음 주에서 해주기 때문에 섹터 레드앤블루 바로 좀 섹터 이야기를 해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섹터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 저희가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지금 2차 전지는 비교적 조용했어요. 근데 반도체는 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되는 구간이 맞는지 OX 통해서 이번 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모두 O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은 지난주보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더 좋아질 거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 업황은 7월 지금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7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약한 상황, 선물 매도세는 강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개별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주들은 이런 컨센서스 상회 예상 흐름과 함께 이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앞으로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다음 주 시장 그리고 7월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일단 2분기까지는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할 거라는 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송가람 매니저님. 그럼 삼성전자 실적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돼요? 뭐 지금 컨센이 많이 합의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이런 수요 공급의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전에 가져왔던 이런 컨센서스보다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측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우 매니저가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삼성전자는 7만 원 선, 그래도 하이닉스는 11만 원 선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근데 6개월 동안 이 수급을 좀 보니까 개인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요. 외국인 비중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걸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외국인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 오히려 올라갈 룸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시장의 신용 잔고가 또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업황에 대한 뭐 불안감 부분들이 이슈가 좀 꾸준하게 이어졌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반등 국면에 지금 들어섰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좀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기가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가 뭐 우량주라 생각하고 삼성전자를 담은 상황이었지만 한번 빠질 땐 또 굉장히 좀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내동맥의 물량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보통 사이클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담아낼 때 개인으로 좀 많이 팝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 외국인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좀 사이클 국면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했을 때 당시에도 개인들이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 오히려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일단은 공존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좀 없었다고 보고 있고 네. 일단 매도 여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빠질 줄 알고 이제 그런 부분들 물량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디램 3사 같은 경우가 감산이 올해 2분기부터 확실하게 좀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견조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주가는 이미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멀티플을 조정을 해주려면은 일단 2분기 실적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좀 컨센서스를 상회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좀 주가는 뭐 일이 좀 반영을 해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지금 2분기 좀 실적에 기대를 하는 거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주가 내에서도 오히려 레벨 다운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 보합을 유지를 한다든지 7만 원 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앞서서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피크아웃이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영업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턴 어라운드가 좀 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디램4가 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반대로 디램5 같은 경우는 지금 견조한 수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디램5에 대한 국면으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하다라고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근데 최진우 매니저님 두 분 다 컨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요. 사실 컨센을 상회하면 사실 주가가 바로 내려갔거든요. 그날. 근데 이게 작년부터 좀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 날이 주가가 상승하는 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로 좀 기준이 무너진 상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삼성전자 최진우 매니저가 봤을 때는 QOQ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QOQ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가 나름 좀 중요하겠지만 일단 미국의 엔비디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좀 잘 돌아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12개월 선행 PR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TSMC라든지 AI 시대 부분들에 있어서 주도를 해줄 수 있는 AI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충분하게 심어질 수가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AI 반도체로 움직이기는 다소 좀 어렵고요. 예. 결국엔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그쪽 사이클로 움직여 줄 텐데 일단 디램5가 아직은 수요가 좀 견조하다 보니까 좀 디램으로 좀 반등 국면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정말로 내가 놀랄 만큼의 좀 실적이 하회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뷰가 하나 더 나왔는데 2분기에는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업황이 돌아선다는 견해, 뭐 디램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고 지금 뭐 GPU 그리고 HBM 이야기가 가장 핫합니다. 이 AI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당연히 좀 그쪽으로 봐야겠죠,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은? 뭐 AI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셔야 된다고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아니에요?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매니저님 딴 쪽을 더 보세요 지금 그러면?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수요 공급 측면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GPU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AI 부분에서 좀 더 부각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좀 더 성능이 좋은 이런 GPU,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부분이 아닌 우리가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이런 제품들이 고부가 가치를 더 누리고 이런 제품들이 좀 더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앞으로의 상승 흐름은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이쪽 회사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나 후공정 분야 쪽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까지 얘기해 주시죠. 오늘 왜 네. 종목 얘기 바로 안 해주세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회사인데요. 바로 이 하나마이크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네. 지난주 공약주였죠? 네, 공약주였고 뭐 좋은 흐름이 나왔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눌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금요일 시장, 어제 시장 눌려서 다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이 앞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리뷰 이야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마이크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최진우 매니저도 의견을 줬는데 반도체 지금 뭐 GPU, HBM 이쪽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송가람 매니저처럼 다른 그 외의 섹터를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HBM 관련주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지금 앵커니와 똑같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AI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질주를 좀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램 사이클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반등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좀 확실히 좀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쪽에 확실히 좀 주목을 하는 게 일단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미 반도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점유율을 5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한 4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HBM에 대한 공급사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한미 반도체가 HBM 수요가 좀 굳건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AI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메모리 전산 칩, 그러니까 이제 처리 속도라고 하죠. 처리 속도를 빠르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HBM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의 HBM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네. 높고 그리고 장비의 성장성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히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서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반도체 하면은 여전히 좀 한미 반도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나 이제 AI 이슈가 좀 핫해지면서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두 가지 섹터, 이 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부터 이 AI 수요가 좀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AI 수요는 좀 뭐 3분기 내년 실적을 좀 봐야 되나요? 2분기까지는 AI 수요가 반영은 안 될 겁니다. 사실 뭐 HBM 같은 이야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제가 볼 때 한 4분기 정도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가는 미리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에 먹고 기대에 살아가지고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실적 결과를 보고 나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레벨 다운이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면 좀 오히려 레벨 업이 좀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를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저는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그렇죠.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고밸류입니다. 한미 반도체 역시도 지금 고밸류 상황인데 일단 밸류에 재평가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손을 얹혀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교육 섹터, 교육 테마라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킬러 문항 배제와 함께 이 교과서와 좀 연관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뭐 애니능률, 유비오는 상한가 이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세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일단 월요일 바로 이것과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교육은 어떨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X를 줬습니다. 그러면 송가람 매니저는 지난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금 관련주들 여기 아직 단기 테마에는 확실히 찬스가 없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뭐 소금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6개주 쪽만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관련주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슈가 있었던 교육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뒷받침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매수 주체가 없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약하다 보니까 네. 개별주들이 테마 형성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26일까지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남아 있긴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부분이고 꾸준히 거래 대금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갈 이슈인지 단기 이슈인지 아무래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뭐 정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출산 관련된 이슈 최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외에 뭐 저출산 외에도 이런 노인이라든 치매 관련해서 의료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측면이 공통점으로 발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서 정부 사교육 카르텔의 제재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의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 공교육 부분에 어떤 식으로 어떤 금액이 구체적으로 지원된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뭐 EBS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AI 관련된 회사들, 교육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고교 학점제까지 다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기 이슈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 이슈는 2025년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이 정도 볼 수 있겠지만 이미 한번 우리가 시세가 크게 나왔던 네. 상반기 시세가 한번 나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음 주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송가람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최준일 매니저님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6월 모평 킬러 문항 등 사교육 대책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교육주들이 올랐던 흐름대로의 발표가 나온다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 생각이신가요? 사실 지금 뭐 그 킬러 문항 이야기 나오고 나서 네. 확실히 교육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의 성장성 부분들을 지금 보고 일단은 수급이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재료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테마성이 굉장히 좀 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공교육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서 그쵸. 강한 시세를 내줬고 사교육주들은 오히려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교육 쪽에 대한 배제를 시키고 약간 공교육 쪽으로 좀 많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사교육 쪽에 대한 뭐 어떠한 개선 부분들이 나온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시장의 색깔이나 그리고 지금의 정부 색깔로 볼 때는 쉽게 마음을 뭐 돌린다거나 혹은 뭐 사교육을 다시금 좀 주가가 좀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여면이 그냥 테마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음 주에 이런 개선 요지라든지 또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해도 저는 주가에 지금 미리 지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하고 움직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나 이런 테마들 좀 접근을 하다가는 또 고점에 좀 물리게 되면은 맞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교육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리스크는 좀 피하면서 오히려 다른 업종들을 조금 더 바라보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단어죠. 선반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테마, 급등 테마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교육에 대해서 X 의견을 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요. 섹터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두 종목을 두고 얘기할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년 전만 해도 여기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불렸는데 작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주가가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좀 과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주가가 못 올라갈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OX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O와 X 의견 줬는데 최종 매니저는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좋아서 O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이에요? 저는 하나만입니다. 하나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은 사실 이제 과하게 하나만 좋아도 X를 주실 것 같아서 여쭤보자면 둘 다 별로예요? 아니면은 하나는 그래도 괜찮다예요? 둘 다 좋지 않지만 굳이 지금 상황에서 저점을 노려본다면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아, 예, 그렇죠. 예, 그 얘기는 항상 카카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데 그래서 카카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좀 찾아봤어요. 카카오가 왜 이렇게 더 빠질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지금 좀 시장에서 보는 거는 실적 부진을 꼽고 있습니다. 최준호 매니저님, 지금 실적이 왜 부진한 거고 이거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대로 좀 생각하게 되면은 좀 우량주들이나 성장주들 같은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저는 또 1차 매수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좀 적기라고도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 우려감이 전부 다 반영이 또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예요? 네, 그렇죠. 와. 지금 주가에도 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일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예. 관점인데 사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광고
네이버, 뭐 엔터, 게임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카카오톡 개편을 좀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뭐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지금이 뭐 유용하게 잘 써먹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엔 소상공인 쪽에 대한 좀 치중을 맞춰가지고 타겟 마케팅을 해가지고 카카오톡 개편을 좀 전면적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엔 광고 집행비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흑자가 좀 나와줘야 카카오가 좀 움직여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 지금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카카오 개편 인해 가지고 지금 광고 집행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보수적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개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2분기 실적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2분기 실적까지도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물론 실적이 분명히 저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좀 있지만 반대로 지금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 전반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저조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좀 고민이 되는 게 카카오가 지금 2분기 매출을 반영을 해주고 있냐 아니면은 지금은 단지 업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해주고 나서 좀 기다리고 있냐라는 관점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신저가를 계속 바닥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추세를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줬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바닥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장기평도 전부 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 캔들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럴 경우는 사실상 주가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이상하지는 않은 구간인데 일단 하반기를 지금은 주가가 반영을 해준다기보다는 저는 좀 2분기를 반영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상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어느 정도 또 바닥이 잡힌 다음에 하반기 좀 개선 이런 부분들에 좀 모멘텀이 실려가지고 움직여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진짜 어렵습니다. 2분기 실적을 또 마침 코앞에 두고 있어서 야 이게 실적이 이게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가 진짜 딜레마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부분만 여쭤볼게요. 두 분 모두. 지금 카카오 최저가가 작년 가을이에요. 46,500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5만 원 선 깨져서 오늘 종가가 49,700원입니다. 지금 구간은 사실 누구든지 단기 트레이딩 구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손가락 매니저라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안 들어갑니까?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세요? 네, 제가 뭐 대체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위치를 많이들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X를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진욱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카카오가 돌파구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은 이게 개인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광고 매출 쪽으로 지금 늘려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 매출만으로는 개인 광고 매출만으로는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졌던 영업이익률을 올리기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네이버와 카카오 두 쪽 모두 굉장히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강점도 많은 회사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좀 더 늘려간다라고 하려면 이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그 외에 이렇게 이슈가 나왔던 인공지능 부분에 관련해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집중을 해봐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게임, 웹툰, 인공지능 모든 부분에서 앞으로의 매출이 지금 당장 이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측면에서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반면에 좀 낮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도 AI 모멘텀을 가지고는 있는데 네이버 주주들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최진욱 매니저님 좀 짜증난다. 왜 우리가 카카오랑 엮여서 같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 건가? 사실 둘은 라이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장주라는 섹터에 엮여서 형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 주주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근데 저는 지금 실적 보고 있거든요. 최준명이 지금 네이버 실적이 안 좋은 건가요?
저는 네이버 실적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경기 부분들에 덜 민감하냐 아니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냐 그 차이라고 보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가 우량주 성장주 쪽에 좀 밸류를 많이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엔 경기를 많이 안 타야 됩니다. 경기를 많이 안 탄 상태에서 해야만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견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좀 덜 민감한 좀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검색 광고라든지 롱테일 위주의 광고가 매출은 지금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이버가 작년에 좀 한 수를 좀 던졌었죠. 포시마크 인수 맞아요. 이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좀 자금을 좀 많이 끌어가지고 좀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포시마크도 적자였고요. 그러니까 포시마크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좀 적자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포시마크가 1분기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일전에 어느 정도 좀 계획보다 빠르게 지금 포시마크가 흑자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 반응을 조금씩 해주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 조금은 AI 쪽으로 좀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이는 좀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AI 쪽 같은 경우는 뭐 검색 엔진 방어라든지 핀테크 쪽 이런 쪽으로 매출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직 좀 AI 쪽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여전히 지금은 검색 광고 쪽으로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포시마크 쪽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현재로서는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실적은 꾸준하게 찍히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카카오 네이버 놓고 보면은 저는 좀 네이버를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볼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가면서 네이버나 카카오를 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리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환경이 덜 민감합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민감하다는 부분들이 매출이 안 찍히면 모르겠는데 일단 매출이 찍히고 있습니다. 검색 광고도 그렇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볼 때는 저는 네이버를 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 고르자면 최진우 매니저는 네이버를 골랐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인베스터데이 현대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강조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전기차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시작점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동차 두 분 모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2분기 실적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 슈퍼스타 이번에도 현대차랑 기아일 것 같습니다. 우려점은 좀 없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우려하는 점은 아무래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상회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상회하지 않을까요? 현대차는? 뭐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채팅장에서도 보니까 이런 컨센서스가 상회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 기간에는 기대치에 우리가 어느 정도 상회하느냐라는 부분이 확실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예. 기존에 우리가 이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기대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상회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발표 이후에 눌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의 컨센서스가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발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지 여부 이 두 가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향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들이 충분히 이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상당히 단기로는 고점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는 이어가겠지만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까지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할 구간이 있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부품주들 그리고 협력업체들
충분히 아직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회사들 많으니까 지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또 송가람 매니저가 컨센과 실적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2분기 실적 진짜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가 문제인데 최준 매니저님, 지금 자동차 판매 인센티브는 정상화가 되고 있고 재고도 스멀스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나오는 현대차와 기아의 피크아웃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현기차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실적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저는 네. 생각보다 확실히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좀 기대 이상으로 좀 많이 움직여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최저가 한 15만 원을 딱 찍고 나서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대가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고 업황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가 한번 좀 어닝 서프라이즈 좀 시연을 하면서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네.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저는 좀 밸류상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해주고 좀 쉬어가는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마진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현기차가 지금 가장 걱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내연기관차는 뭐 당연히 수요가 좋습니다. 거기서 실적 다 나오죠. 네, 그렇죠. 거기서 실적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쪽에 대한 실적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쪽의 판매 대수가 높은 이유도 지금 플릿 차량이라든지 렌터카 쪽에 좀 많은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지 사실 뭐 전기차로 이제 변환이 되면서 매출이 찍히는지 거기서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 두 분 모두 5의견을 줬기 때문에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종목 이름과 간단한 소개만 해주시죠. 저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가격대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품이라는 것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화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가 이제 현기차 좀 샤시를 좀 이제 차량의 차체를 좀 만드는 좀 그런 기업인데 사실 뭐 라인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추가 수주 부분들은 당연히 뭐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완성차가 같이 움직이다 보면은 동행 성장을 해주는 부분들도 뭐 거의 예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의 화신은 저는 밸류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매력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화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자,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섹터는 의류 한번 꼽아봤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매일 좀 하는 섹터 매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다채롭게 가져와 봤습니다. 의류를 한번 갖고 와봤고 이번에 이 섹터 안에서 이번 주에 뭐 한세실업, 영원무역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좀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엔데믹도 본격화가 됐습니다. 기대감 그리고 주가도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의외로 모두 X가 나왔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은근히 X를 많이 드시네요. 오늘 알았습니다. 예. 이쪽 섹터는 왜 X예요? 오를 많이 드는 편인데요. 뭐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실 텐데. 예스맨이죠. 네. 아무래도 다음 주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맞아요. 이번 주 들어서가 아니라 이번 달 들어서 오늘의 선물 매도세가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가장 강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이런 일주일간의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에도 단기로 이런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강한 흐름이 나온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크지 않고 또 호가창도 얇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특징에 가장 크게 부합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런 이 섬유 의료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볼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더라도
매수를 크게 접근하기보다는 비중을 굉장히 낮추고 철저하게 저점을 잡은 상태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짧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중국 이슈라든지 그 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있다. 다음 주는 네. 좀 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섹터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최진호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일지 궁금해요. 저도 아까 송가람 매니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 뭐 이제 한세실업 영업무역 잘 갔는데 의외로 이럴 때 대장 역할하던 필라홀딩스라든지 FNF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환매 찬스 이런 건 딱히 없을 것이다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쭉 다 한번 돌려봤거든요. 종목들을 돌려봤는데 최근에 일단 매집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지금 시장 색깔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해주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고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계속적으로 우량으로 중장기 추세가 다 꺾여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단 섬유유로 쪽에 사이클이 좀 한번 돌아주다 보니까 일단 지금 추세를 변환을 해주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인데 사실 저는 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21년, 22년 때 업종 대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 실적을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있냐? 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주가의 우려감으로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너무 잘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기업이 대부분의 실적을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고실적, 그러니까 고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들로 볼 때는 저는 다소 지금은 메리트가 살짝 좀 떨어진다라는 관점이고요. 사실 지금 내수 시장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외 시장 공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좀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소비주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섬유 의료도 같이 좀 떨어지는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지금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섬유 의료 쪽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섬유 의료 쪽을 내가 본다 하게 되면은 소비주들의 지금 움직임을 한번 보고 나서 소비주들이 지금 외인이나 기관들이 담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섬유 의료 쪽에 조금 한 종목 정도는 좀 가지고 가셔도 좀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저는 좀 실적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2022년에 고실적이 오히려 지금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본다면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소비 욕구가 좀 살아났을 때 그때 또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소비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화장품 어떤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의류랑 화장품은 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화장품은 좀 그래도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필수 소비재이긴 합니다. 뭐 맞아요. 의류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근데 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좀 교체 사이클이 좀 많이 돕니다.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장품은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해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간 좀 중국 쪽에 대한 여파가 좀 굉장히 좀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화장품 시장이 좀 많이 커졌다, 뭐 고성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이 추가적인 멀티플을 조정을 받게 되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중국 쪽보다는 오히려 지금 해외 쪽에 다른 쪽에 좀 판매 비중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동남미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여파 부분들은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주가를 상승 견인해줄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서는 실적이 그닥 잘 나와도 주가는 거의 뭐 동행 성장 부분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유지는 해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사업 다각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쉬운 종목, 쉬운 섹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섹터 모두 확인해 봤고요. 지난주 공략주 이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 리뷰 해볼까요? 앞서 반도체 섹터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종가 기준 4% 수익, 최고가 기준 5.2%. 아주 견고했습니다, 매니저님. 차트 통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으니까 차트 통해서 앞으로 대응 전략만 들어볼까요?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주들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소도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 흐름, 그렇고 이런 코스닥까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이런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위에서 거래대금 크게 나오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하면서 목표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런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욱 매니저의 SK 오션플랜트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종가 기준 마이너스 5%, 최고가 기준 2.66%. 이번 주에 좀 여기가 운대가 안 들어섰다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사실 뭐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많이 모멘텀이 엮여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주가의 상승을 견인해줄 수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다만 좀 시장 영향 부분들이 좀 컸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렸던 부분들이지 네. 다소 그렇게 걱정을 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밸류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좀 가지고 가셔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공략주 리뷰 모두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 공략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공략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공략주로는 우리 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계속 이 얘기 우리 들어볼게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조장치 공급업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지금 2차 공급업체로 산원시스템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 현대자동차의 그룹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대형주들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대형주들이 납품되고 있는 좋은 흐름들 속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가 이런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이지만 이런 납품하고 있는 공급업체들이라든지 장비업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 기아차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런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함께 지금은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을 지금은 우리가 이 우리 산업을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부분 그리고 전기차 부분, 현대 기아차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이슈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이런 현재 뭐 우리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네. 시장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주들이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이런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함께 보면 좋을 것 충분히 같아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는 19,000원에서 24,000원 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 17,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의 다음 주 공략주는 우리 산업이었습니다. 밑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욱 매니저의 공략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 아모그린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제 전기차가 당연히 뭐 성장을 하게 되면은 같이 좀 외형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예. ESS 부분 관련해서 납품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을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고 재무도 굉장히 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멀티플 조정이 되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5일선을 계속적으로 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은 계속적으로 지금 높여가고 있고 중장기 추세도 지금 우상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장기 추세로 볼 때는 거의 뭐 하단 부근이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단기선을 타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충분히 저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7,700원에서 17,200원대까지 좀 편하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8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3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쪽은 또 페라이트 테마도 같이 좀 엮여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뭐 좋게 보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페라이트 부분들이 제가 사실상 처음에 이슈가 딱 튀어나왔을 때는 사실 페라이트를 그렇게 믿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업의 좀 모멘텀은 충분히 견인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생각대로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아모그린텍 목표가 18,800원, 손절가 16,3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섹터 레드블루 5개 섹터 이야기 모두 해봤고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창구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이제 다음 주 정말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섹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하고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이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섹터를 가져가 봐야 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송가람 밴드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밴드에서는 매일 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할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컨센서스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밴드 들어가면 주로 뭐 섹터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뭐 이슈 풀이 뭐 이런 걸 다 해주시나요?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단기로 굉장히 시장이 흐름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장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분들 네.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매니저 검색하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준우 매니저님. 항상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섹터 5개도 좀 더 이야기해드릴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궁금한 섹터가 내가 좀 있었다, 혹은 좀 이러한 섹터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최준우 검색해서 밴드에 좀 들어오시면은 수많은 이야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을 또 여쭤보시면은 제가 성격상 그거를 지나치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좀 많은 정보 서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디테일하게 다 봐주는 최준우 매니저입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최준우 매니저 검색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주말 편히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중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